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싸늘한 내해 싸늘한 내해 싸늘한 내해 우리는 싸늘한 내해 우리는 싸늘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싸늘을 반대합니다. 싸늘 반대 싸늘 반대 싸늘 배치 절대 안돼. 싸늘 반대 안녕하십니까. 오늘 순서에 빵꾸 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빵꾸 내는 거 채워 넣으라고 뒤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왜요? 우리 김찬수 대표님 오늘도 급하게 땜빵 한번 해주시. 의향이라도 있으신지. 뭐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원불교 성주 성지 앞에 현수막이 새로 하나 붙었습니다. 신정절 현수막으로 붙어 있던데 내용이 마음을 잘 씁시다 이랬습니다. 오늘 마음을 좀 쓰시지요?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마음을 잘 쓰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아직 다음 주에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 수요 집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성주 주민대책위에서 수요 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올해로서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보면 저도 비교적 마음을 잘 썼나 봐요. 오늘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참 좋잖아요. 그럼 오랜만에 김천 어르신들 뵈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올라오려고 했는데 딸기밭에 진딧물 약치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래서 못 올라왔는데 지난주에 오셨습니까 어르신들? 아 오랜만에 오늘 오셨구나. 정말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어르신들. 그리고 오늘 김천에서 많이 못 오셨어요. 아까 보니까 한 분 와가 계시던데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어디 가셨지? 김천에서 보통 우리 수요 집회에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쁜 일이 있으신가 봐요. 많이 못 오셨고, 그리고 또 성주에서도 이렇게 와가 계시고 대구에서 많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구미에서 와가 계시고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내어서 마음을 쓰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잘 버텨왔습니다. 우리가 올해 1년 내도록 올해는 사드 뽑자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남긴 했죠. 올해 못 뽑으면 이렇게 마음을 내어서 내년에 뽑죠 뭐.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는 우리는 올해는 사드 뽑자라고 외칩시다. 같이 구호부터 한번 하고 오늘 107차 107번째 수요 집회입니다. 107번째 수요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호부터 한번 해봅시다. 올해는 사드 뽑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감사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민중의례를 하면서 107차 소승리 수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다 먼저 가신 우리 선배 동지들, 그리고 지금도 이 추운 날에 굴뚝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동지들, 그리고 아까운 나이에 먼저 간 우리의 동지들, 젊은 노동자들 잠시 떠올리면서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 큰 소리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야 평화다. 투쟁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여는 발언은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송대근 위원장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바쁘십니다. 오늘 아침에 진박교에 기도회에도 오시고 저기 사드 부지 앞에 평화행동에도 가셔서 크게 구호를 외치시고 오늘 발언하시고 또 급하게 내려가서 참여밭에 비닐 땡겼습니다. 자, 우리 송대근 위원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풀리지요? 예. 예, 오늘은 제가 아침에 진박교회 당번인데, 당번하라고 제가 병원에 오늘 예약했는 날인데, 한 달 만에. 오늘 예약을 이틀, 연기했습니다. 어제 10시 한 40몇 분에 우리 상황실장이 전화 와서 오늘 우리가 당번이라고 소유집회 성주가 당번이라고 발언해야 된답니다. 알았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병원에 예약해놓은 날이 생각나서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이래 우리 당번날 인원수 채운다고 이리 왔습니다. 항상 제가 발언을 잘 못하는 수준이면 발언하면 참 이게 신경 쓰여요. 할 말도 없고 싸도 다 우라먹었고 이정 위원장처럼 파워이크 얘기도 못하고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앞에서 얘기하라 참 부담스럽습니다. 자고 나면은 일이 터지지요. 요즘에 철새들이 오면은 먹이를 주는 환경단체도 있고 개인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리 오면은 먹이 주고 눈이 오면은 야산 근처에다가 고라니하고 먹이라고 먹이를 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 우리 주위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모르는 이웃이 아픔에 참 있습니다. 집도 쫓겨나고 재건축한다고 보상을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어느 준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서 청와대 앞에서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같은 입장에 초록운동색이라고 힘이 없는 사람께 모여서는 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래저래서 재개발 한다고 집을 쫓겨나왔는데 우리를 도와준다고 잘 되라고 해주는데 결국은 시공사만 돈 벌어주는 꼴이 됩니다. 이게 나입니다. 그래서 비닐 하나 치고 청와대 앞에서 지금 노숙하고 계시는 아줌마 참 봤습니다. 우리 24살 먹는 청년이 김용균 군이 사람이 죽었는데 머리하고 몸통이 분리돼가지고 떨어져가 있는데 시신 수습은 안 하고 옆에 라인을 가동시켜가지고 석탄을 공급하고 있는 이런 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힘없고 말 못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우리 모르게 정말 많이 참 죽고 없어졌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24살 정도 먹었으면은 아마 애를 적기 놓으라고 그럴 한 마지막 조금 정도 될 겁니다. 24살 먹었으면. 그래서 아들을 하나만 전부 시책으로 둘만 낳아도 3천만이 초만원 그래서 하나만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 그 부모 심정 우리 애들이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죽은 시신을 머리 따로 몸 따로 있는 거 그걸 다 굽혀있는 걸 놔두고 그어서 라인을 설치해서 석탄을 돌린다고 참. 그래도 용기 있게 그 선배들이 나와서 텔레비에 나와서 증언해주고 그래도 그 사람 불이 당할 수 있어도 그래도 용기가 나왔어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고 대한민국이 바뀌도록 그 사람들과 증언해주고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
우리는 한국통신공사라고 그 귀한 전화를 썼고 지금은 그 인터넷으로 하는 이 성주 지역에는 저희들 사는 동네는 KTI고는 인터넷 써도 못합니다. 독점이에요, 독점. 지금 안 되는데. 그런데 그 KT가 나는 아직까지 한국통신공사 우리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KT랍니다. 지분이 51%가 미국이랍니다.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2%를 정부에서 넘겨줬답니다. 그리고 임금 피크제라 그래가지고 공공기관에 임금 피크제에서 55세 되면은 연봉이 5천만 원 같으면은 한 살 더 모으면은 뭐 10% 가지고 요래 해가지고 임금 피크제를 만들었는데 주식회사 KT는 그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는데 정부에서 너도 해라. 그래서 임금이 삭감되는 부분 반턴 이상이죠. 미국이 가져갑니다. 그 작년인가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여러 가지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을 미국으로 대피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은 한반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를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미국 국민, 대한민국에 와 있는 국민이 27만 명이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게 지금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주 국민 5배 이상이 지금 미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어가고 있답니다. 이게 저는 믿어지지 않는데 사실은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한반도에서 전쟁 한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그걸 정부에서 조사했답니다. 그게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전쟁 나면은 미국 국민들은 제일 먼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대피시키고 또 그 중에 또 잘난 놈은 또 도망가고 우리는 싸우라는 그런 참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함하겠습니다. 병마 온다 사드 빼라. 병마 온다 사드 빼라. 병마 온다 사드 빼라. 병마 온다 사드 빼라. 병마 온다 미군 빼라. 병마 온다 미군 빼라. 우리 소성리에서는 수요일 토요일 집회를 있습니다. 김천도 수요일 일요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우리 동지들이 사드 빼라고 외치고 또 많은 우리와 같이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한 제가 볼 때는 사드는 꼭 빠진다고 꼭 뺄 수 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바쁜데 와서 발언해 주신 우리 송대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송대근 위원장님 이야기했듯이 지금 한국 사회는 우리 박근혜를 몰아내고 나면 뭐가 폐가 좀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가는데 그죠? 박근혜가 탄핵되고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뭔가 다시 꽉 막히는 느낌,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사람도 자꾸 죽고 일은 안 풀리고 그런 느낌들 다 들고 계시지요.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싸워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구호로 그 답답한 가슴을 한번 풀고 이야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같이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질긴 자가 승리한다. 질긴 자가 승리한다. 질긴 자가 승리한다. 질긴 자가 승리한다. 네, 우리도 이렇게 질기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 송대근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떠올린 게 있는데 어제 진박교에서 아침 기도회 하면서 그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지금처럼 꽉 막혀 있는 걸 주역에서는 이 천지비라고 비색한 세상이라고 그래요. 꽉 막히가 소통이 안 되고 그 위에 강한 자가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억누르는 이러한 세상을 비색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세상이 계속될 리는 없고, 그 다음에 주역에서는 이 천화 동인이라고 해서 동인계를 놓습니다. 동인계는 이 비색한 꽉 막힌 세상이 뚫려서 이 하늘과 땅이 화합하고 사람들이 서로 짓밟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이런 순서가, 이런 차례가 온다라고 위로를 하는 게 주역의 동인계입니다. 그 동인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주역에서는 동인은 들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최근에 내년도 2019년 예산을 협의하면서 이 민주당하고 한국당 놈들이 협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밀실에 저끼리 처박혀 가지고 하면서 이 청년들 그리고 장애인들 복지 예산 깎아서 저거 지역구에 토건 예산 올리고 저거 세비 올리고 이딴 짓을 안 했습니까? 그렇죠. 이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동의는 함께 모이고 어우러지는 것은 그런 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덜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덜에서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해야 비로소 큰 그 무리를 만들어서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재작년 겨울에 들었던 촛불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텔레비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노란 조끼 입고 길에서 타이어 태우고 하면서 길 막고 있는 거. 우리나라는 타이어 태우고 이러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데모한다 하면 일단 타이어부터 태우고 바리케이트에 세우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프랑스의 그 대통령이 좀 양보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기게 싸워서 하나씩 바꿔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주란 어머니께서 휙 하길래 저보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앞에 꼬맹이가 있네. 잠시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싸워오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여는 발언이 없어요. 정진석 씨도 어디 가고 없고 해서 이럴 때는 우리 스스로 여는 노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좋은 노래, 저는 동지가라고 생각합니다. 동지가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음악 좀 주십시오. 이 몰아치는 거센바람에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몰아치는 거센 바람에도 비춰오른 거센 어감에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었다 가지고 왔다. 가지고 왔다 살을 내는 밤, 설레는 밤 고통받는 밤, 고통받는 밤 차디찬 새벽 소리 맞으며 우리 맞섰다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을 동지여 사랑 영원한 사랑 너는 나의 동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먼저 죽는다 해도 그 뜻은 반드시 이루리라 승리하리라 일되는 날, 내 마음 되는 날, 이 마음차게 이기는 싸우며 우리 맞섰다. 내 영원한 투쟁 변치 않을 동지여 내 영원한 투쟁 너는 나의 동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내년에도 싸운다면 우리가 정의롭고 우리가 평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400일이 넘도록 굴뚝에 올라가서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 동지들은 이전에 차광호라는
그 노동조합 지회장이 굴뚝위에서 408일을 농성을 해서 겨우 저 지방에 작은 업체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복직을 시켰어요. 그래 놓고는 그 회사를 또 중국에 팔아버립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그 사장 이름이 김세권이라는 놈입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김세권. 김세권!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그래서 그 이야기 저는 잘 모르고 우리 고희림 시인이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하루 동조 단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희림 시인으로부터 그 이야기 조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르를 반대합니다. 사르 반대. 사르 반대. 네, 간단하게 갑자기 부탁을 받아서 제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지들하고는 사실 굴뚝 올라가기 전에 여러 가지 뭔가 결의와 운동의 방향을 얘기하면서 올라가기 전에 동의를 해준 한 사람의 동지로서 제가 이제 소송리에 할매들하고 같이 있는 이 투쟁도 함께하는 연대 투쟁이라고 격려해주고 그 친구들한테 자주 못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차강호 동지가 지금 발언하겠다고 제가 통화를 조금 전에 했는데 그 발언으로 어머님들 그냥 마음속으로 지지해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상호동지 우리 소성리 수요 집회입니다. 우리 고혜림 시인이 발언하는데 말을 못 이어서 차강호 동지 연결해서 한 말씀 듣도록 했습니다. 우리 소성리 주민들하고 우리 김천 시민들, 우리 어머님들, 연대자들 있는데 현재 우리 파인텍 투쟁 상황과 우리 어머님들의 하고 싶은 말씀을 짧게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단식 10일째죠? 네. 날도 춥고 힘들 텐데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서울 CBS 목동 본사 앞에 단식 농성장을 찾아서 오늘 열흘째 농성하고 있습니다. CBS에는 김세권 사장이 15층에 사무실을 얻어서 있어서 여기에 저희들이 투쟁하게 되었고요. 지금 서울에너지공사 꿀뚝 75m 위에 박준호, 홍기탁 두 동지가 오늘로 403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탁, 박준호 두 동지가 올라가게 됐던 이유도 우리 소성리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김천에서도 저번에 제가 한 2번 정도는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경북 구미 항구합섬에 다니던 노동자들이었고요. 항구합섬의 이 하산으로 인해서 5년 동안 빈공장 지키면서 투쟁했습니다. 스타플렉스 김세권 사장이 2010년도에 항구합섬을 인수하면서 저희들이 김세권하고 관계를 갖게 되었고요. 김세권 사장은 삼승계라고 합니다. 고용 승계, 노동조합 승계, 단체협약 승계 해서 저희들하고 공장을 가동하기로 해서 2010년도에 합의를 했는데 2년째 가동하지 않고 먹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미 스타케미칼 공장 안에 꿀뚝 위에 올라가서 408일을 진행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법인
파인텍을 만들어 충남 아산으로 와서 지금 원래 합의를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파인텍입니다. 파인텍에도 실제로 이 삼성계 중에서 자체에다가 여기 와서 새로 만들기를 했는데 저들이 10달 일하면서 저희들이 참으면서 18차례 교섭해도 저들이 뭐 만들어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들은 일방적으로 꿈에 있는 항공합성을 먹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왔던 것들이 드러났고요. 저희들이 투쟁을 돌입하자 저들은 바로 공장에 있는 기계 드러내고 지금은 공장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 11월 12일 날 농협대회가 있는 날 새벽에 지금 서울에너지공사가 굴뚝에 올라서 오늘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세관 자본이 그 스타플렉스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로 마음만 먹고 하면은 스타플렉스에 5명 이런 넣어서 일을 시키고 단체장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킵니다. 우리 소성리의 어머님들이나 뭐 김천에 계시는 우리 동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명박이 아니죠. 문재인이가 실제로 사드 뽑겠다라고 철수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은 사드 뽑기는커녕 오히려 더 추가를 시켰고 문재인이든 김세관이든 이 자본이나 정권 지기 전에 문재인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자본에게 일방적으로 그 일꾼을 넘겨주면서 노동자와 우리 민중들의 이 정말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이 정권이 아닌 새로운 나의 정권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쪽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그러면은 지금 소송리에 투쟁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힘이 좀 약해서 투쟁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단식으로 이렇게 투쟁하고 있어서 되게 미안함과 죄송함을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정말 우리 투쟁들이 잘못되지 않았고 우리 투쟁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지금까지 만들어 와 봤습니다. 예전에 효순이 미순이 사건이 그랬었고 하우병 세우기가 그랬었고 세월호 사건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100% 다 쟁취하고 가지는 못했지만 그때 투쟁했던 힘들이 모여서 결국은 박근혜 퇴진시키는 일까지 저희들이 만들었던 것처럼 문재인이도 지금 자기가 이런 놈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간다면은 또다시 제2의 박근혜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그러한 부분들 시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분명히 알려주고 우리 투쟁들을 가열차게 해서 그 진실들을 바로 밝히는 그런 투쟁들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자본 몇 명 되지 않지만 5명밖에 되지 않지만 절대 용기 잃지 않습니다. 투쟁만이 우리의 삶들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투쟁만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소성리 그리고 김천에 계시는 지금 끊임없이 김춘혁 문화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민들의 의지와 노고에 한 번 더 박수를 보냅니다. 힘차게 멀리서 투쟁 응원합니다.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때까지 해왔고 동지들이 이래서 저희들도 힘내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성리의 우리 지킴이와 우리 전주 김천의 주민들도 우리 동지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오늘 연대 단식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단식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함께 승리하자고 함께 연대구호 외치겠습니다.
노동자가 적이다, 소승리가 평화다, 우리는 승리한다 이렇게 세 개 외치겠습니다. 노동자가 적이다. 소승리가 평화다. 우리는 승리한다. 예, 우리 선생님 마무리하셔야지. 됐습니까? 예. 자, 사회자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차광우 동지 고생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전화로나마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있고, 또 오늘 저녁에 대구의 그 오호극장이라고 이 독립영화, 그 다음에 좋은 영화 이런 거 상영하는 조그마한 상영관 극장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유성기업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요 얼마 전에 시끄러웠습니다. 유성기업 그 노동자가 이 기업의 회사, 기업 임원을 그 폭력을 했다고, 폭행을 했다고 막 가다 놓고 뭐 처음에는 1시간 동안 두드려 팼다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2분밖에 안 된다 하고 뭐 하여튼 그랬었는데 2분 맞을 짓을 했어요. 그죠? 우리 여기서 이렇게 그 사드 들어오고 할 때 보면 그 저 위에 전병규 대령이라든지 뭐 경찰의 뭐 경비과장이라든지 앞에서 극하고 있으면 얼마나 밉습니까? 콕 집받고 싶죠. 맞을 짓을 했거든요. 이 똑같습니다. 이 경주에, 제가 경주에 있었을 때 발레오 만도가 있었는데 거기는 또 강기봉이라는 놈의 새끼가 있어요. 그 회사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그 의용노조를 하나 만듭니다. 이 민주노총에 금속노조 지회가 이미 있는데 의용노조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의용노조하고 먼저 교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금속노조 쪽에 있는 노동자들은 완전히 찬밥을 만들어 버립니다. 지난번 유성기업 노조도 그랬었다고 그래요. 그날이 휴일이라서 사람도 별로 없고 한데 기습적으로 의용노조하고 회사 쪽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놀랐죠. 흥분했죠. 그래 갔더니만 원래 교섭 상대인 기업 임원이 거기에 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밉죠. 한번 지 박았겠죠. 그거 가지고 하여튼 폭행을 했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8년 동안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폭행을 저지르고 이 상해를 입히고 그래서 사람도 죽어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경주에서도 그랬고 유성기업지에도 그랬었습니다. 그 유성기업의 8년 동안 노동자 투쟁들의 이야기, 그걸 다룬 이야기를 오늘 오호극장에서 상영을 한다고 그래요.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가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갈등이 생기는 게 또 김천에서 7시 반에 오늘 수요 집회가 있는 날이잖아요. 김천으로 가실 분 김천으로 가시고 저는 오호극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여전히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몇 번이나 부탁을 드렸는데 그동안 계속 빼다가 오늘 드디어 발언을 하기로 하셨다네요. 여기 우리 수요집회 늘 오시는 분입니다. 구미에서 오시는 우리 국민TV의 이상원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집회에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나와서 발언하는 것도 처음이고 해서 이렇게 좀 적어와서 계속 보호해야 돼서 눈 마주치면서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집회에 손님처럼 왔다가 슬쩍 가는 것 같아 마음 한켠에 늘 편치 않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TV 대구 경북 지역협의회 장을 맡고 있는 이상헌입니다. 저희 단체를 먼저 소개하면 사드 관련해서 성주에 있었던 아마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제가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식 명칭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로 줄여서 국민TV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또 5분 브리핑으로 또 유명하신 우리 강현욱 교무님도 저희들 조합원입니다. 저희 대경 지역은 국민TV 홈페이지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국 각 단위에 우리 소송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드 원천 무효 투쟁 소식을 전하고 또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주 외부 세력에서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관해서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24일에 저희들이 처음 성주 군청 평화광장에 처음 발을 내딛었습니다. 정말 한정막을 방불케 할 정도로 무더웠고 또 공주파 뉴스에 통해 가지고 성주 외부 세력 논란이 한창이었을 때였습니다. 일방적인 국가 권력에 의한 폭압과 찬탈, 그리고 또 언론의 외부 세력 여론몰이가 가져오는 공포, 그리고 파란 리본으로 인한 오해로 뒤엉켜 있던 성주의 모습은 참 흡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로 인해서 피말라 하던 우리 피해자 가족들을 연상시켰습니다. 외부 세력 프레임은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으로 본질을 호도하기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군민 중에 한 사람인 군수 입에서 외부 세력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은 정부의 기관지 마냥 적어 읊어대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이런 여파는 저희가 소통하는 SNS인 밴드 내에서도 괜히 주민들이 원치 않는데 기웃거려서 몰매 맞지나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에 이르렀었습니다. 실제로 나온 저희들 밴드에 있는 글을 몇 가지 읊어보겠습니다. 성주 투쟁위에서 자율방범단을 만들어 외부인 투쟁 출입 통제한답니다. 괜히 가서 험한 꼴 당하거나 외부 세력 종북 시위꾼으로 몰리지 마세요. 굳이 성주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네요. 성주 집회 파란 리본 달고 가야 참석시켜준대. 외부 세력과 구분한다며 리본 없으면 집회장 거절, 실명 이름표 달고 나와야 돼. 결국 외부인은 출입 통제하겠다는 거지. 가봐야 참석도 못할 듯 합니다. 참석하겠다고 하면 국민들하고도 싸워야 할 듯. 그거 할 짓 못되지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니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도 무섭겠지. 방송에서 이상한 쪽으로 몰까봐 전전긍긍. 국민들도 두 쪽으로 나뉘어 딴소리들 하고 있는 듯 한데요. 한쪽 말만 듣고 갔다가 반대쪽한테 쫓겨날까 걱정되네요. 뭐 소리 없이 머릿속 보태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 성주에서 단합해서 한 목소리 내고 연대를 원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 당연히 연대해야겠죠. 단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연대를 원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라는데 연대 조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자는 한미동맹이라고 곧잘 말합니다. 동맹이란 두 나라 이상이 일정한 조건으로 서로 원조를 약속하는 일시적 결합이라고 사전적 의미는 말합니다. 지금 한반도의 평화 기조는 뚜렷한데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일방적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은 동맹일까요? 작년과 지난주에 제설차가 롯데 골프장으로 2차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회사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니 미군 기지에 납품했다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전방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제설삽은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 아닌가요? F-35 최신 스텔스 전투기를 써도 SM-3 최신 미사일을 써도 최악의 사드 레이더를 써도 과거 서방 국가의 경제 원조에 의존하듯이 여전히 미 합중국 원조에 기대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과연 동맹이라 할 수 있나? 무기 식민지는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때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렸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는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살아보라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그 사람은 이미 죽을 힘을 다해 겨우 도착한 것이 그 다리 위인 것을 어떡합니까? 그 사람 심정이 되어보지 않는 이상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 우리 소송리에 계셔서 같이 투쟁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 성주에서 문재인 후보는 18.2%로 저조하게 득표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욕을 먹을 게 아니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극복해야 될 숫자입니다. 단 한 번의 한국 전쟁으로 전국이 집단 학살지 투성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쉽지 않은 환경을 만든 뼈아픈 역사입니다. 사상이 다르다고 낙인 찍혀 죽음을 면치 못한 슬픈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군인의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민간인 죄 없이 학살당한 민간인 숫자가 훨씬 많고 파악조차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역사를 뒤돌아볼 줄 모르고 전쟁을 게임처럼 여겨 되풀이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함께라면 멀리 가고 길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손을 뻗어 옆에 계신 동지들의 손을 잡아 보실까요? 우리 옆에 있는 좌우에 계신 분들의 손을 한번 만져봐 주시겠습니까? 네, 만지시면서 제가 하는 말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연대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연대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상은 바로 보고 싶습니다. 지구 반대편 프랑스라는 나라가 부자세 감면과 유류세 인상으로 온통 뒤집혔다고 합니다. 차량이 불타고 상점이 약탈되고 문화재가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크롱 정부에서는 체류탄과 물대포로 진압을 했고 노란 조끼 시위대에서 나온 피켓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왕의 목도 잘라봤다. 우리도 그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대통령도 잘라봤다. 같이 한번 말해 보실까요? 우리는 대통령도 잘라봤다. 우리는 대통령도 잘라봤다. 3명, 4명이나 잘라봤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속성리의 현상을 목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민TV 대경지역 회원들은 김천, 성주, 특히 소성리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야 가라. 감사합니다. 예. 종종 부탁합시다. 하실 말씀이 참 많았잖아요. 그죠? 제가 좀 해달라 할 때 진작에 뭐 조금씩 하면 되는데 오랜만에 나오니까 하실 말씀이 많아요. 종종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잊어버렸어요. 오늘 원래는 김영재 팀장이 브리핑을 해야 되는 날인데 치과 갔어요. 그리고 우리 또 김상배 감독님이 지금 태우러 급하게 나가셨어요. 다른 거보다도 지난 수요 집회 이후에 12월 13일 날 목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 우리 이상은 님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제설차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민들이 놀라서 나와가지고 막았어요. 막으면서 여기에서 주민들은 일단 놀라서 달려 나왔죠. 또 좀 장비가 들어가니까 그랬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있던 제설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수리하고 오는 길이었다고 상황실하고는 그 전에 사실 양해를 받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제설차 4대하고 그다음 초소 임시 초소죠. 초병들 근무하는 초소 2개를 갖고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상황실에서 일단 초소는 절대로 반입시킬 수 없다라고 강경하게 막았고 제설차는 지난번에 나갔던 거니까 그건 일단 어차피 눈을 치워야 되니까 그건 봐주겠다 정도로 합의가 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충돌이 날 것 같아서 일단 국방부 쪽에서 초소는 포기하고 제설차 4대가 들어왔었는데 그게 상황실에서 미리 주민들께 말씀을 안 드려서 주민들이 그날 많이 놀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상황실에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미리 주민들과 충분히 사전에 소통을 해야겠다라고 반성의 입장을 저희에게 전했었습니다. 일단 제설차 이야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현욱 교무 일본에 요새 자주 갑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젠코에서 우리 소승리 영화 다 보셨잖아요. 그 소승리 영화를 일본에서 상영하고 그 상영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자리, 그런
그걸 그 중심으로 해서 집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현욱 교무님이 영상을 몇 가지 보여주시고 갔었던 보고를 잠시 해주시겠습니다. 나오는 줄 알았더니 또 들어가시는.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나오는 걸 저보고 읽으라는 이야기 같아요. 한반도의 정세가 불안해질 때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원하는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네. 원래 이게 음악과 같이 나오는 영상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네요. 오늘 여기 음향선이 없어져갖고 대체했는데 아까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네요. 예. 지금 현재 영상은 지금 해놓고 기지에 12월 14일 날 토사 반입이 있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겉에 제방은 막 깎고 거기에다가 첫 번째 흙을 집어넣는 그런 날이었어요.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날 이제 장면들입니다. 제가 영상은 나중에 올려놓고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참 좋은 노래와 함께 들어봐야 되는 건데 예. 오늘 여러 가지 빠졌다고 그래서 오늘 김영재 팀장이 저번에 김천에서 1시간 했다고 그래갖고 그걸 내가 한번 기록을 깨봐야 되나? 라고 했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그 12월 8일 날 이제 젠코에서 일본 젠코 저희가 이제 많이 연대를 했었죠. 올해 이제 3번째 갔었고 저번에 김영재 팀장이 갔다 온 거는 AWC라는 단체였고 이번에 젠코에서 다시 한번 초청을 했어서 주제는 이렇습니다. 영화 소성리를 가지고서 영화 소성리를 이미 상영을 한 곳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상영할 곳도 있고 예 그것을 이제 홍보하거나 혹은 리마인드 시키는 그러한 자리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국 상황에서 소성리 사드 투쟁 금방 끝낼게. 사드투쟁에 조금씩 순차해서 이렇게 좀 밀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여전히 일본 그 젠코 단체에서는 여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모든 집회에서 한반도에 사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 집회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소성리 영화 상영회를 전국 곳곳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현장 상황, 지금 현재 상황과 덧붙여서 지난 10월 31일 그리고 11월 28일 그리고 제가 들어가 있을 때도 12월 14일 날 있었던 일본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 재판과 같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함께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사실 한국 MD 한미일 삼각동맹 군사 동맹 문제가 한일 간 그 역사 문제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게
거의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좋았고 제일교포분들께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영상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있었던 아픔들, 일본 분들께서 혹은 그 해방 이후부터 있었던 그 한일 간의 역사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 미국이 어떻게 관계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MD 문제와 같이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잠깐 이렇게 일본말로 저희 소성리 영화를 이렇게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요. 예, 이게 도쿄에서 했던 집회입니다. 한 80여 분 오셨고요. 아니 그냥 여기 앉아서 할게요. 여기가 해노코 기지입니다. 현재 미군 긴사 기지가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 최대의 육해공 같은 군사 기지가 만들어지는 이제 곳인데요. 매일같이 여기서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누구나 근데 그 주제 그날 마침 딱 갔는데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를 이분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계획된 게 아니고 매일같이 혹은 서로의 아픔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이제 모임이었습니다. 이날 23일이었는데 다음날 토사반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함께 오셔서 그리고 멀리 2시간 거리에 있었던 분도 이 사드 투쟁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한국의 사드 투쟁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2시간 운전해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양옆에 이분들이 한국어로 얘기하면 상원의원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해놓고 오키나와 출신 상원의원분들 참의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날 그 토사반입 투쟁에 함께하기 위해서 의원분들도 국회의원들도 함께 참여를 이렇게 해주셨었습니다. 예, 그냥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많은 들어지는 생각은 그거 하나였었습니다. 이와쿠니의 그 히로시마에 있는 이와쿠니 동아시아 최대의 미 해병 기지라고도 하고 그곳에 갔을 때도 그리고 오키나와에 갔을 때도 항상 그 지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였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밥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내 아이가 웃으면서 안전하게 커가고 그냥 그런 것을 보고 싶을 뿐이다. 그냥 내 일상을 살아가게 둬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소성리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것들이잖아요. 우리 농사짓게 편안하게 농사짓게 냅둬라. 근데 그러한 일상을 짓밟고서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기를 들여놓은 그들이 얘기하는 평화는 도대체 어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그렇게 짓밟았어야 했는가 라고 하는 것들. 근데 그 짓밟은 논리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 다마케덴이라고 하는 이제 오키나와 현 지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것, 아이들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 다음날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해놓고 신기지, 그러한 신기지는 이념에 반대에 있기 때문에 해놓고 신기지를 만들 수 없게 한다. 사실 저 해놓고 신기지의 말을 빼고 사드기지만 넣으면 우리와 같은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놓고에서도 우리 사드투쟁에 대해서 오키나와에서도 벌써 여러 번 우리의 연대 방문을 해주셨었고 그리고 우리의 투쟁에 대해서 항상 페이스북으로 보고 있다고 함께 힘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대 격려 물품들을 좀 주셨는데요. 이게 아까 전에 우리 방금 발언하면서 여러 번 말씀 나오셨죠?
이게 프랑스 노란조끼 혁명에서 실제로 쓰였던 히로시마의 젠코 단체군이 기증받은 거래요. 그때 노란조끼 우리 함께 투쟁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국제연대를 통해서 함께 승리하자라는 의미로 기증받은 거를 저희에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들을, 우리 힘내시라는 메시지들을 전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말고 경려물품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우편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 2개 들고 왔고요. 그리고 저희 후원금으로 일본 돈으로 1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만원 해당되는 후원금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내년도 5월에 이곳 소성리에 이렇게 모여서 한 번 더 방문 꼭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오시면은 크게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키나와 분들이 이 투쟁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선배죠. 이미 그 지난번에 오셨던 분, 나는 43년째 기지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구호 한번 더 합시다. 즐긴 자가 승리한다. 즐긴 자가 승리한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아시아 민중들이 연대하여 싸우자. 즐긴 자가 승리한다. 네, 이제 광고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윤희님이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넘어가서 다음 기회에 예약해놓고 오늘은 손윤희님 주시는 율무차만 맛있게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는요, 하나는 요 집회 마치고 뒤로 나가시면 그 현수막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후 3시 반에 기지 앞에 평화행동할 때 늘 들고 있을 현수막이거든요. 거기에 이 정부에 미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사드 빼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월 1일이 곧 다가오죠. 오늘이 19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1일 날 아침에 달마산에 올라갈 겁니다. 이석주 이장님을 따라서 달마산에 올라가서 달마산 해맞이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6시 반쯤 출발하면 달마산에서 해맞이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집회 9호로 마치겠습니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빼라! 미군 빼라! 마지막 구호를 남기고 뒤에 귤이 있다고 막 흔들고 계셔요. 나가면서 꼭 귤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사드 가고 평화오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집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어요. 여러 가지가 안 됐어요. 여러 가지 마지막에 진짜 잘 챙겨놔야겠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실장님이 까지만 보시는 거